이 네 가지 가치입니다. 이게 정신이라기보다는 정신이 아닌 건 아니지만은 용어상으로 가치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아요. 이순신의 리더십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다 꼽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애국정신, 애국심. 두 번째는 유비무환. 세 번째 보통 창의성과 개척정신. 한산도에 가도 그런 게 다 써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보통 말하는 게 정의, 바르게 산다. 노산연상 선생이 또 다섯 번째로 갖다 붙여준 이것이 제 힘으로 사는 정신. 저는 그걸 자력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사는 정신. 그 외에도요, 이순신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성공구사, 신상필벌, 솔선수범, 책임, 완수, 선비정신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한 게 10가지거든요. 이 외에도 또 있어요. 이게 이순신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각종 책이나 자료에서 우리가 모아볼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이순신을 공군 법무관 시절에 만났는데요. 1976년이니까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때 이후에 이제 한 40년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저는 어떤 의문을 가졌냐면은 이순신이 아까 말하는 그 10가지, 10몇 가지의 리더십들 다 모으면 20가지로 넘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한마디씩 하니까. 그죠? 이게 뿌리는 뭐냐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20몇 가지의 리더십이 이순신에게 있어서 한 사람인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 하면 왜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성공구사, 왜 이순신은 성공구사를 했냐? 솔선수범, 왜 이순신은 솔선수범했죠? 어떤 경우에 솔선수범했죠? 계속 역사와 그 이순신의 객관적인 역사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순신이 유비무환을 했다. 거북선 같은 걸 만든 거는 창의와 개척 정신이라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뭐 하는데 이순신은 왜 개척 정신을 발휘했지? 왜라는 걸 물어봐요. 거기서 답이 나오면 또 왜라는 걸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다 보면은 더 이상 이유가 없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유가 없는 게 네 가지가 있더라. 그것이 첫째가 사랑. 왜 사랑? 답이 없어요. 왜 사랑했느냐?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정성스럽다. 왜 정성스러워? 난 이유를 모르겠어. 더 이상 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그 이유를 모르는 네 가지의 가치가 찾아낸 것이 이 네 가치입니다. 이 네 가치는 또 그 한 라인에 있는 네 가치가 아니에요. 사랑과 정성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기청적 가치, 기청, 밑바탕에 흐르는 이런, 이쪽으로 보면 사랑이고 이쪽으로 보면 정성인 가치. 그 다음에 정의와 자력이라는 것은 방패막이가 되는 또 두 가치입니다. 이제 마지막에도 결론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순신을 알려고 하면은, 그리고 이순신을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무엇을 봤냐 하면은 우선 이수신 100원짜리 50원짜리 동전이 나오죠. 거북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앙광장에 가면 있겠지만 전국 곳곳에 동상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여행 팜플렛에 보면은 이수신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영화에 봐도 이수신 안 나옵니까? 요새 뭐 명랑, 그다음 한참 후에 이제 한산, 뭐 올해는 또 노량이 나온다고 해서는 말이 있던데. 그래 관광지에 가면은 이수신 현판도 많아요. 그래 이수신을 그런 데서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끝이 이익이 남아야 돼. 영화를 이수신에서 보려면 그 영화가 흥행을 돼. 이수신 동상을 씌워놨으면 그 동상에 어떤 특이한 동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봐야 돼.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수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여수예재단에 인연을 맺고 이수신 학교에 오신 분들은 그 단계는 훨씬 넘어가야 됩니다. 더구나 여수는 이순신의 본영입니다. 전라자수영 본영. 본영에 있는 분들이 이수신 공부를 했는데 딴 사람들이나 똑같이 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순신을 그런 데서 찾는 사람들은 뭐 뒤에 뭐가 덕이 돼야 찾는 거예요. 덕이 돼야 뭐 계속이 되고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하고 관계 없어요. 우리는 아까 교장선생님도 하고 이사장도 했지만 우리는 이수신의 이 가치를 죽은 이순신을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순신을 살려내서 거기서 뭔가 성공한 엑기스를 뽑아내서 우리가 그걸 써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순신이 나라가 무너지는 나라를 바로 세웠듯이 위기를 극복했듯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우리 사회에 다가오는,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어떤 위기도 이순신의 그 근본 가치를 약으로 만들어 복용하면은 우리도 능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걸 하자고 여예재단을 만들었었고, 여러분은 어떤 역사적 인연으로 오늘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마다 그럽니다. 내가 60분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얘기를 여러분 절대 교양 강좌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교양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삽니다. 갚아주는 방법, 그것을 이 병든 세상을 나는 치유하는 거라고 보고, 그 약재는 이제 여러분 공부해서 찾아내실 겁니다만 이순신의 근원적 가치만한 약재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영화를 해서 요즘 명랑에 관해서만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다음 들어가겠는데, 명랑 영화를 만든 것은 제가 한 8, 9년 전인가 인천에서 지도자 강의가 있다 해서 인천에 강의를 하고 나니까, 그러고 저 강사실 옆에 있는데 거기서 잠시 앉아서 끝났어. 이제 쉬고 있는데 차를 한잔하고 있는데 어느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재판관님, 우리 동생이 당신을 꼭 한번 보자 해요. 당신 동생이 누군데요? 최종병기활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 그 참 재밌게 봤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그 영화를 만든 감독입니다. 그래요. 아이 저 이상한 게 좋은 기분이 착 들더라고요. 그래 나도 한번 보고 싶어. 그래서 인천에서 한 약속을 서울에서 어느 음식점에서 만났어요. 그 형제가 와서 친형이었어요. 김한민 감독의 친형이 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 셋이서 만났어요. 근데 김한민 감독은 이 머리에 꽁지로 착 메고 이러더라고요. 그때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아마 50 다 됐을 거예요. 그때도 장가 안 가고 아직도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순신 영화를 3개를 만든대. 이순신 3대 대첩을 다 영화로 만들겠대. 3대 대첩하는 소리는 이제 그냥 만들어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 3대 대첩 그 이해가 안 돼요. 좀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산, 노량, 명랑 이 3개를 이순신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3대 대첩을 자기 다 만드는데 그런데 왜 처음 영화 제목은 명랑이 아니고 명랑회오리 바다 있습니다. 시나리오 전부 왜 명랑을 첫 영화로 만들었느냐 하니까 만들려고 하느냐 시나리오도 다 그때는 완성된 상태입니다. 영화 촬영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에서 자기 형을 보고 이 사람을 꼭 한번 보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물었어. 왜 명랑을 처음 만들려고 했냐 하니까 이 지금 명랑해지는 이제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알지만 이순신의 내면을 공부하는데 아주 제일 중요한 그 전투입니다. 이 전후 사정을 다 알면 이순신을 거의 다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이 몇 강 때 시작할지 모르는 명랑에 관해서 여러분이 왜 이순신이 이 전투에서 나서서 이길 수 있었는지를 찾아내 보세요. 그게 이순신의 그런 가치를 찾는 길입니다. 꼭 명심해 하시다가 그래 부산에서 제가 며칠 전에 강의할 때 7개를 적어내라 했어요. 7개 적어내라 했더니 그 중에 좀 제대로 적어낸 사람이 한 5명 돼서 그 사람들한테 상을 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유명하셨다가 한번 7가지 이상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랑해전은 그 2달 전에 칠천량해전이라고 있습니다. 정유년 7월 16일 날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원균은 언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느냐면 이순신이 2월달에 감옥에 가거든요. 원균이 그 인수받아가 2월부터 5달 후인 7월달에 자기가 통제사로서 첫 전투를 해가지고 전투 결과는 조선 수군을 전멸시키고 자기도 죽고 거의 모든 장수들이 죽죠. 조선 수군의 전멸을 초래한 그 전투에 경상수군의 경상수사가 배설이라는 사람이 12척을 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게 우리 바닷가에 회령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12척을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이순신은 원균이 죽으니까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12척을 건졌어요. 찾았어. 그래서 도망 가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곳이 명랑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때 더 도망가면 이제 서해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죽기로서 싸운 전투가 명랑해전인데 자, 이 12척은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까? 도망병들이 타고 있잖아요. 맞죠? 12척의 도망병을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건 틀림없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들 알겠어요. 이 두려움을 이순신은 한 달 반 만에 명랑해전에서 어째 원균의 대함대를 깬 그걸 또 깨게 만드느냐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게 한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영화로 표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 이제 이 감독이 이쁘겠습니까? 안 이쁘겠습니까?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래. 얼마든지 도와주마. 또 더 이쁜 소리를 하는 게 당신 책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해서 했구나 하고 쳤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책 제 끝나는 부분을 보면 제가 시 하나를 적은 게 있거든요. 누가 그 시 한번 지금 읽어보시죠. 우리 저 옆에 뭐 제일 앞에 앉아 계시니까 그 한번 책 뒤에 있는 시인데 제일 뒤에요. 제일 뒤가 아니고 이분이 그거고 무슨 요거 본문 제일 뒤지 또한 여기 시로 된 거요. 예 그거만 읽어. 본문 마지막 시로 된 거예요. 본문 마지막에 한산 바다 거북 전선 적의 탐욕 응징했고 명량바다 열두전선 배달 불꽃 되살렸네. 노량바다 차가울째 하늘 두고 맹세했네. 이 원수를 다 갚으면 아무 여한 없겠다고 영웅으로 태어나서 성웅으로 돌아가니 거룩하다 님의 생에 죽었어도 살았도다. 예, 뭐 어찌 보면 시가 짜는 시인데 저는 뭐 그래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걸 했는데 이 시를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놓고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붙여놨대. 그러니까 더 이뻐.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뭐 제가 도와주면 딴 건 없죠. 정신적으로 밀어주고 그 그거 할 때 배우들하고 스텝을 다 해가지고 무슨 식을 합디다 처음에 고사처럼 지낼 때 축사도 해주고 돼지머리 앞에 절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 광양 구두에서 셋들을 해놓고 촬영할 때는 밥 한 그릇 사주려고 왔다가 얻어먹고 가기는 같지만 그래서 촬영 현장도 그 추운데 제가 한 1시간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면서 이랬어요. 무슨 장면인지 몰라요. 야 나대용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다 이렇게 모니터를 내놓고 배는 판옥선을 그대로 재현해가 100명 이상이 타고 판옥선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밑에서 이게 롤링 피칭을 기계가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사다리 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1시간을 지켜봤는데 그 나대용의 표정 하나를 감독이 표현하기 위해서 3번 4번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된다. 왜 된다 했는지 알아요? 정성이 있어요. 정성이 있어요. 일심으로 정성을 기울이면 되는 법이 있어요. 그게 이순신의 가치. 그래 된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 후에 이제 그때 원래 4월 하순인가 개봉을 하려고 그랬는데 4월달에 세월호가 터져버렸죠. 그게 바로 진도 옆바다입니다. CJ에서 제작을 했는데 엄청난 돈을 주고 제작을 해놔니까 겁이 나서 개봉을 못하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어요. 7월달에 개봉하려는데 그것도 연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짱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줬습니다. 제작자 측에 이 영화는 세월호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그러니까 장소가 거기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저쪽에서 돌아서 개봉이 7월 10일인가 개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사회 때 갔어요. 시사회 때 가보니까 일부러 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 갔습니다. 보니까 51%가 전투신이에요. 저는 이게 뭐지 전쟁 영화지 이게 수신 영화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한 2장면을 건졌다 생각했어요. 그 장면에서
뭐냐면 첫째가 그 이순신이 막 혼자서 외롭게 싸울 때 명랑 바다에서 막 배들이 막 기울어지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와서 막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 장면은 내가 내 하는 얘기거든요. 이순신이 명랑해전에서 이건 뒷배경은 백성들의 도움입니다. 전쟁에서 직접 백성들이 절대 못 도우죠. 이순신은 명랑해전 하루 전날 백성들은 전부 육지로 피난시켰어요. 안전한 곳으로. 그래놓고 싸우는 사람인데 백성들이 그 전투 현장에 와서 배를 서 절대 이순신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안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화니까 이순신이 백성에 준 사랑을 백성이 되갚는 것을 영상화한 겁니다. 대단히 이것은 이순신을 내면 가치를 사랑을 살려낸 하나 건졌어요. 야, 영화가 이렇게 표현하구나. 두 번째 또 하나는요. 이제 이 영화가 하반기쯤 갈 때 아버지가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은 와 있는데 회가 이순신의 장남이 회입니다. 회가 아버지는 도대체 왜 이래요? 임금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질책을 합니다. 그럴 때 이순신이 아들한테 하는 말이 명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충은 백성을 향하는 것이다. 그 영화니까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부산에 어느 지금은 자꾸 하신 분인데 제 선배 변호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재평한 저 영화를 만들 때 좀 뭐제 관여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순신이 과연 충이 백성을 향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나? 이러더라고요. 이순신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왜 영화에 그래? 이순신이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영화니까 그렇게 표현해서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 몇 년 후에 나온 한산이라는 영화는 미안하게도 이순신 영화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거는 뭐 무협 오락 영화. 이순신의 무엇을 찾아보려고 하는 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내 눈에. 그런데 이 영화 말하는 영화는 흥행이 돼야 돼요. 그렇게 영화나 연극을 이순신 연극을 했는데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다. 그 연극은 아니죠. 그런 동상을 세웠는데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는다. 강강 팜플렛을 뿌렸는데 그걸 가지도 않는다. 그건 그 실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목적과는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재단입니다. 자, 그럼 간단히 사랑, 정성, 정의, 자력을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사랑은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우리 재단에서는 아마 강사들이 예를 들간지 모르는데 계사년, 임진년이 1592년이면 계사년은 1593년입니다. 전쟁 다음에 웅포해전이라는 것을 이순신이 2월달에 2월 4일날 tuk제를 지내고 가서 이제 전투를 치르는데 3월 10일날 이순신이 적이 이제 이순신을 보고 점점 두려워서 안 오니까 화공을 불로서 공격해 배를 태운다고요. 그때 3월 10일 일기에 보면은 일기가 아니고 이순신이 장계문인가 오면은 화공을 중지를 시킵니다. 중지를 시키면서 거기에 이순신이 쓴 이유가 더 이상 배를 태우다가는 육지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피해를 본다. 배를 10척을 태우면 10척에 공이 올라가겠죠. 100척을 태우면 100척에 공이 올라간다고. 그렇습니까? 10척을 태울 때 8척만 태웠다. 2척을 더 태워도 되는데 8척만 태웠다고 할 때는 공이 이하리 줄지요. 그런데 이순신의 안목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이걸 10척을 다 불질러 버리면은
요놈들이 전부 다 도망가다가 육지에 있는 우리 백성 괴롭힐 것이다 하는데 간다고요. 그러니까 두 척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화홍을 중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신의 전략의 종점에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수신의 그 객관적 사실을 여러분은 다 공부를 하실 건데 그거를 처음 1차적으로는 익혀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이수신 공부는 그냥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뒤에는 왜 이 양반이 이럴 때 이랬지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아까 처음 말했듯이 그런 가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수신이 누구 덕에 수군을 재건하는 줄 압니까? 원균이 몰락하고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을 때 이수신은요 전라도 남도의 길을 300리 길을 순회하면서 백성의 도움으로 수군을 재건합니다. 백성은 왜 이수신을 도와줍니까? 이수신이 군사 없이 왔을 때 나 이제 사또 밑으로 가겠소 한다. 그 다음에 술을 가지고 대접하러 온단 말이야. 왜 그래요? 이수신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 그게 사랑이 죽어가지 않았으면은 이수신은 수군 재건을 못했습니다. 수군 재건을 못했다면은 명랑해전도 없었고 오늘 우리도 없었죠. 이수신 일기에 보면은 이런 게 참 많이 나오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다 견딜는지 너무 가물었다. 농사가 어떻게 될지 아이고 비가 풍족히 왔다. 농민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무슨 싸움하는 장수가 일기천물에 나는지 그런 말을 넣어요. 사랑은 첫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 나는 관심도 없는데 사랑 그건 거짓말. 그 백성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그 다음에는 걱정을 할 줄 알아야 돼. 같이 걱정을. 걱정만 하고 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다음 하나가 결정적인 중요한 단계가 헌신입니다. 내 몸을 던져서 그 걱정을 풀어내야 돼. 내 몸을 던져서 헌신이에요. 헌신이 없는 사랑은 알맹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수신 같은 이런 성자적 사랑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몸을 던져도 던졌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는데 그 생각이 있으면은 다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신은 유일하게 영웅들 중에서 성자를 붙여줍니다. 성우. 그게 그냥 붙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성자적 인품을 가졌기 때문에 이수신을 성우라 한다. 이 수군 재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옥가지방을 지날 때요. 그 좀 유명한 말 세 마디가 있습니다. 옥가지방이 여기 근처에 있죠. 지나는 때 백성들 비남이 일단이 온다고. 아마 수십 명의 비남이 무슨 비남이 일단이 지나간다. 길게. 이수신은 그때 이제 말을 타고 수군을 재건해야 되니까 무엇을 찾아내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 앞에 오면은 비켜라 나라 일이 급하다 하고 갈 것 같지요. 이수신은 하마 말에서 내립니다. 그 다음 악수 손을 잡습니다. 계유 다 이릅니다. 다 이른다는 말은 어디 안전한 곳에 가 있어서 제발 목숨을 보존해라. 나라는 곧 적을 쫓아낼 테니까. 그때 그 심정을 전해주는 거예요. 악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청원이 서로 전해져요. 악수. 그 다음에 하마라는 거 뭡니까? 마상에서 이 백성을 구워보질 않아요. 내려요.
백성과 눈높이를 같이 한다. 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하마 악수 대유라는 말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라와 백성의 삶에 대한 한없는 애정으로 모든 이 붐의 기초가 깔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전략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정성은 또 간단히 얘기하면 정성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3단계로 발현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정성은 일이 있기 전에는 철저히 준비함을 이루며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에 일심전력함을 이루며 일이 끝나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해야 하지 아니한다. 이래야 정성스러운. 이 정성이 다 조금씩은 정성스러운데 이수신의 정성은 순도배기에 모든 게 조금 정도 여러분 물을 끓일 때 어떻습니까? 7, 80도, 8, 90도까지 열을 가하면은 뜨거워지죠. 그건 안 그렇습니다. 끓으려면은 100도가 넘어야 되죠. 얼리려 해도 같습니다. 영상 0도까지는 아무리 해도 안 얼지요. 영하 0도가 딱 되는 그 이하로 가면 얼어버립니다. 이게 비행기도 뭐 초음속 갈 때는 빵 소리가 나대요. 무언가 기적을 내는 것은요, 정성이 극에 달해야 됩니다. 대충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중용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무성무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이 없으면 한 물건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성공의 열쇠는 정성이 있다. 유비무한 이렇게 정성스러운 사람 일이 있기 전에는 철저히 그 일에 대비한 준비를 합니다. 이수신은 여수에서 전부 준비 다 하죠. 1년 2개월 전에 여수에 전쟁 나기 1년 2개월 전에 여수에 부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7년 전쟁의 기초를 만듭니다. 거북선도 전쟁 나기 하루 전에 포실험을 해서 성공한다. 바로 여기 우리 여수 앞바다에서 이 하루 전에 거북선이 완성돼서 망정이지요. 전쟁 나가고 나서 거북선이 되면 거북선 완성시킬 수 없었죠. 그러면은 이수진인들 작전하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까? 반드시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장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북선이 전쟁 발발 하루 전에 완성됐다는 것은 그거는 하늘이 도와준 거죠. 딴 거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을 도와주는 감동해서.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개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를. 이수진이 처음 출전할 때 선조에게 이런 계문을 보내고 출전합니다. 내가 지금 이 흉악한 적을 다 무찌르겠는데, 그러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기고 지는 것은 신이 헤아릴 바가 아닙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기고 지는 건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기로서 그냥 싸운다는 겁니다. 죽기로 싸워. 그게 끝이에요. 나는 죽기로서 싸우고 일심전력함으로써 끝이지. 그 뒤에 내가 이긴지 진지 그나 모른다. 그런 생각. 전에 어느 방송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요새도 유튜브에 뜨고 이러던데, 저는 어느 대통령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열심히 나라와 국민들과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일하면서 죽기로 하면 끝이에요. 거기에서 끝이지 뒤에 내가 뭐로 평가받고 싶다는 말이 들어가면 사심이죠. 사심이 일의 방향이 틀어진다고요. 그건 이수신 정신이 아닙니다. 이수신은 그냥 그 일에 일심으로 전심전력하고 끝내버려요. 결과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수신이시죠? 알겠죠? 정성. 그 다음에 정의.
정의는 바른 길로 간다는 건데 얘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수진이 정업 현감을 했습니다. 좀 젊을 때 44살 5살 때 정업 현감을 하는데 이 자수서로 오기 전에 정업 현감을 했습니다. 정업 현감할 때 나라에는 무슨 난이일라 그래가지고 옥사가 일어나는데 이 무슨 난입니까? 부득 생각이 안 나요. 이몽학. 이몽하고 그건 그거하고는 다른데 그게 기축 옥사입니다. 그거로 일어나. 정열입인데. 저기 정열입. 정열입. 정열입에 난 일어난데 정열입에 난 때요. 우리나라 그 선비들이 백성들이 약 1000명이 죽습니다. 그 이제 선조의 일종의 작품인데요. 그 정열입에 난 때 정열입과 무슨 관련이 있다면 죽어나가는 시절이었는데 조대중이라는 사람이 이게 도사로 있으면서 이수신하고 어떤 뭐 편지 교환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조대중이라는 사람이 무한 어디에서 그 기생하고 작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흘린 그것이 바로 그날이 정열입이 죽는 날이었다. 정열입이 죽음을 애도했다. 이렇게 또 누가 몰아쳤나 봐요. 그러니까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수색한 이제 검부도사가 와서 수색을 했는데 거기에 이수신이 조대중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 거예요. 안부 편지예요. 그런데 그거를 검부도사가 가다가 이수신은 또 서울로 가는 길에 이 둘이가 만났단 말이에요. 또 이 검부도사하고 이수신은 또 아는 검부도사가 내가 여기서 압수한 물건 중에 네가 여기 보낸 편지가 있던데 이게 압수 목록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빼줄까 그냥? 그래. 그 문안 편지인데 그거 들어있어서 괜히 오해받겠다. 빼내라.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죠? 네 압수한 물건은 공물이다. 사사를 처분을 못한다. 확고하죠. 그게 바르다는 거예요. 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저 증거가 지금 증거도 아니고 하여튼 물증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하는 심정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이수진 정신이라면 관계없죠.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압수한 그 공물을 내가 어떻게 빼내라 하냐. 그거는 압수수색 때가 그 후에 이수진한테는 아무 신상 영향이 없었습니다. 1000몇백 명이나 죽는 그 정열입의 난에서도 이수진도 그때 말은 올랐다는 말이 있어요. 야당과 시라해 보면은. 그런데 괜찮았다는 것은 이수진이 아무리 눈앞에 뭐가 아른거리고 성공이 보여도 바른 길이 아니면 안 가요. 내가 성공이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되는데 바른 길이 아니면 안 간다고. 이 이수신은 더 큰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한 성공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배우 그룹이 무너지는 거 봐는 것은 그 원인은 분식회계입니다. 분식회계라는 부정이 개입되니까 발견 안 되면 좋지만 발견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무너지더라. 그러나 바른 길로서 성공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순신의 성공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력. 자력은 제 힘으로 그 하나에 만들면은 이순신이 발포에서 만원을 하다가 파직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에 가서 아산에서 쉬고 있었겠죠. 쉬고 있었는데 이제 아산에 있을 때는 서울에 가끔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수신을 챙겨주는 사람의 유성룡이라는 대감이 있었는데 유성룡이가 야 지금 덕수기 씨 같은 그 문중에 이율곡 선생이 있지 않냐. 그 사람이 지금 요새로 인사를 담당하는 이조 판서였어요. 그런데 가서
네 얘기를 하더니 한번 만나보자 한다. 한번 가서 만나봐라. 그렇지. 이순신이 보니까 이순신이 너무 깝깝하니까. 그런데 이순신이 말 안 해도 자기 문중을 찾아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될 이 양반이, 그 양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미안한 일이다. 온당치 못한 일이다. 안 가요. 내 힘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겁니다. 누구의 사이가 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 백을 동원하는 걸 이 사람은 성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제 힘으로 갈 수 있으면 그만, 못 가도 안타까워는 안 해요. 이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부 세상에 태어나서 내 힘으로 벼슬을 얻으면 나가 충성을 다하고, 벼슬을 얻지 못하면 그만이지. 그 사람한테 가서 아부해서 벼슬을 구하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하는 바이다. 내 힘으로 미치는 바에서만, 자력에 분면에서만 하지, 남의 힘에 의존해서는 내 성공을 도모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것도 어떤 이치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요, 이걸 지탱을 해주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무너지겠죠. 사람이 혼자서는 못 삽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오로지 남의 힘에 의존해서는 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국방 얘기하는데,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도 자주국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자주국방이 아니면 국방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때 자주국방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도움은 도움이어야지, 다른 나라가 빼불면 나는 우리는 죽소, 이거는 국방이 아니다는 거죠. 자력이 기본은 돼야 된다. 이게 이순신의 제가 찾아본 근원적 이유, 그 이상 이유가 없는 이 네 가치입니다. 이 네 가치가, 사랑과 정성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과 정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은요, 목표를 만들게 하고 꿈을 꾸게 합니다. 사랑은 꿈을 꾸게 해요. 사람으로 해요. 목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가는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정성은 쉬지 않고 나아가는 힘이거든요. 이 정성이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정성만 있고 보면은, 이 정성은 공허합니다. 목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랑은 있는데 정성이 없으면은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힘이, 그러니까 정성은 힘이에요. 사랑은 목표입니다. 목표를 향한 힘이 있어야 이것이 이루어지지, 정성이 없어도 안 되고 사랑이 없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성을 설명할 때 사랑을 같이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을 설명할 때 정성을 끌어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쪽에서 보면은 성공의 전면이 사랑이라면 후면은 정성이죠. 그리고 이것은 뗄 수 없는 하나의 성공을 위한 기본 기층가치다. 이순신에 있어서는 이 사랑과 정성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지극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지극했고 정성이 지극했다. 적당한 선에서 몸을 빌어놨다. 정성에다 목숨을 걸어버려요. 목숨을 거는 것보다 더 큰 정성은 없습니다. 사랑도 똑같습니다. 희생 있잖아요. 희생. 어떤 게 제일 큰 희생입니까? 내 목숨을 던지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냐. 그렇죠? 이순신은 명랑해전에서나 어느 해전에서나 목숨을 던집니다. 그냥 죽고 사는 거는 그 사람 스타일에 하면은 하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우리 백성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고 백성의 삶을 생각하는 데서는 이 양반은 무한 책임을 느꼈거든요. 그냥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목숨을 받아가든지 안 받아가든지 하는 건 하늘의 몫이고 23번 싸울 때 하나같이 위험한 고비를 다 넘기는 것도 하늘의 뜻이었고 이수신 그래 생각했어요. 사천회전에서 여기에 6cm나 이 왼쪽 어깨에 총탄을 맞거든요. 심장하고 거리가 2cm 차이예요. 그 총쏜 것이 심장에 안 맞을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심장에 안 맞은 것은 운이죠, 운. 매 전투가 그렇습니다. 어려운 전투일수록 이수신은 먼저 나갑니다. 그렇게 사랑과 정성이 우리 보통 사람도 목표에 대한 사랑 있고 적당히 정성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이수신에 있어서는 이 정성이 인간의 한계치를 넘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자기 임무를 이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 다른 기적이 아닙니다. 명랑해전도 보면 내일 싸우는데 오늘 밤에 잠자는데 어느 신인이 나타났어. 이렇게 하면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진다. 일기에 나옵니다. 그게 정성이 결과 아닙니까? 그게? 정성이 지극하면은 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의와 자력이라는 것은 이 성공 가치를 이수진 아까 설명했듯이 정의가 아니면 성공이 눈앞에 보이도 사양하고 자력이 바탕이 된 거 아니면 정의도 자력이 성공을 사양한다니까. 그래서 사랑과 정성의 이 성공의 기천가치 앞에 방패막이를 하는 두 가치가 이수신의 성공 가치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성공 가치를 할 때는 이거 두 개를 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수신은 어째 바른 길을 가고도 그렇게 이길 수 있냐. 이수신을 공부한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나. 세 번의 파직을 당하고 두 번의 백의종문을 당합니다. 그렇게 생활에 적응 능력이 없으면서 어떻게 이기느냐. 이수신이 해냈잖아요. 이건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가정이 아닙니다. 이수신이란 400몇십 년 전에 바로 이 땅에서 여기서 준비했던 그 양반이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인데요. 정의의 길을 가고 자력의 길을 가면서도 사랑과 정성이 지옥하니 자기가 목표하는 건 뭡니까?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목표를 달성해냈다. 바다를 지켜낸 목표를 달성해냈다. 바다를 지키니 나라가 지켜지고 전쟁에서 이익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이수신의 그 내면의 내 가치, 근원적 가치에 관해서 어렴풋이 우리가 공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수신과 여수와의 관계를 한 5분 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 가서 제가 느낀 것보다는 여수에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수신에 대한 자부심은 최고입니다. 통영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수신에 대한 애정은 아닙니다. 거기는. 저는 통영에서 근무도 하고 또 아주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주 가기는 합니다만 여수에서 시민들을 만났을 때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수의 여러분은 굉장히 이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본영에 있다는 자부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수신이 처음 태어난 것은 서울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아마 10살 내외에 집이 가난해서 어머니가 전 가족을 이끌고 아산, 자기 친정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산에서 이수신의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거기서 32살 됐을 때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과거에 합격해서 32살 연말경에
함경도 동구비보의 근간으로 갑니다. 그때까지는 아산에서 살았어요. 함경도를 왔다 갔다 3번 하고 그 다음에는 정읍에 1년 반인가 있다가 그 다음에 여수로 옵니다. 인진전쟁 일어나기 전에 1년 2개월 전에 여수로 와서 1년 2개월 동안 준비해서 전쟁이 나자 제일 처음 나간 전투가 1항차 나가가지고 옥포해전을 치르고 두 번째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고 보면 돼요. 가서 한 5일 동안 5, 6일 동안 싸우고 돌아와서 또 준비해가 또 나가서 두 번째 나간 걸 당포해전이라는데 당포해전도 사실은 알고 보면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율포해전 이 4가지를 뭉쳐서 제일 중요한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 사실 그 중에 중요한 건 다 중요한데 그 이름을 2항차 나갔을 때를 당포해전, 3항차 나갔을 때가 한산해전, 한산해전과 앙골포해전을 2개 합쳐서 한산해전.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한 달 후에 가는데 부산해전은 한 달 20일 후에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산도 가는 거는요 하룻밤 가면 가거든요. 부산은요 5, 6일 있어야 저수에 가야 돼요. 그때 이수신이 배가 한 50척이었다. 이수신이 24척, 이혁기가 24척, 5척 중간에 가면 원경이가 또 4척 가지고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 50척이 되면은 한 배에 120명은 탔다 보면 얼마나 많은 선이 6, 7천 명 안 됩니까? 이 6, 7천 명이요 5박 6일에 걸쳐서 부산 앞바다에 도착할 수 있다. 가덕도에 도착할 수 있다. 전부 그때는 땔감과 식량을 다 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어디서 자는 줄 알아요? 배에서 잡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몇십 척하고 싸우지만 부산에는 500척이에요. 외적의 본부가 갖고 왔어요. 이수신이 굉장히 사실은 두려웠어요.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이 한산해전까지 해가지고 매번 이겼기 때문에 좀 자신감은 생겼지만 그래도 부산에 가서는 그래서 이수신이 부산해전은 이틀 전에 배를 타고 가면서 악몽을 꿉니다. 악몽. 그렇게만큼 하여튼 그래서 부산 대전을 겪습니다. 진원해서 이 임진년의 내 전투 때문에요. 우리가 바다를 안 뺏깁니다. 그 후 5년 후에 원균이가 잠시 바다를 뺏겼잖아요. 그걸 다시 2달 후에 이수신이 12척을 가지고 뺏긴 바다를 찾아내는 게 명랑해전입니다. 그 명랑해전 할 때 이수신은 진지가 고금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수신이 이 여수라는 것은요, 이수신이 그 싸우고 준비하고 구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국 나라를 구한 관점에서 보면은 여수만한 데가 없습니다. 한산도 시절에는 이수신이 준비만 했어요. 강화 협상이 결렬되면은 다시 전쟁이 일으킬 준비만 하다가 원균이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모함해서 제비 들어가는 그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수에는 1년 2개월 있다가 전쟁 치고 1년 더 있다가 앞에 여기 전적으로 머무는 게 2년 반입니다. 그러나면 한산도로 진을 옮겨갑니다. 여러분 본령은 그때 이어였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본령은 자수형 본령은 변함없이 여기인데 통제형이 어디냐? 그거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니까 그런 여기서도 통제형이 여수답고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여수에는 삼도 수군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 필요 없고 그렇다고 한산도에는 나무집 지어놓고 진지를 옮겨갔는데 그게 무슨 본령이라고 할 것도 없고 본령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관청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이수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후에 통영에 갔을 때 제대로 된 관청으로서의 통제이 개념되는 것이지 그냥 근데 우리가 알기 쉽게는 이수신이 있어도 통제형 아니냐 이러면은
이름 아무나 붙여주면 어때요? 한산도 통제형하고 보금도 통제형하고 고화도 이것도 통제형하고 그래. 본영 사람들은 좀 그런 것도 있어야 돼. 자, 그래 보면은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명랑해전을 칠 때는 보금도에서 한 8개월간 보금도 생활을 하죠. 그 수금 재건 작업을 하고. 이 여수입니다. 여수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역사적 인연으로서 그런 부담을 져야 된다. 여수가 이순신의 정신을 살려내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본 고장이 여수여야 된다. 그는 이순신의 일대기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산은 이순신이 청소년 살았던 데고 서울은 어릴 때 있었던 곳인데 이순신의 인품이 다 양성되고 한 거는 좋지만 나라를 살린다는 거하고 관련시켜 볼 때는 여수에 견줄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은 다른 어디서보다도 아까 말한 그 이순신의 내 가치를 끄집어내서 이것을 약재화를 해서 약장사 많이 하시고 여러분도 복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국가 그리고 나 자신이 건강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복용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한 전도사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왔으니까 이제 일심 합력해서 예수가 본영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마치시기 전에요. 지금 기념 촬영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재단 안내와 자치의 구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잠깐 와서 도와주실까요? 이거 좀 치우고 여기 전체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앞에